자, 점화식으로 표현된 어떤 수열을 가지고 극한을 계산하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원하면서 배웠던 어떠한 이웃하는 두 개 항 사이의 관계식, 보통 어떠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서의 관계식을 주면서 수열을 정의 내려주는 그러한 수열을 정의 내려주는 그러한 관계식을 보고 점화식이라고 하죠.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2 세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을 덜어줄 때도 있고요. 무슨 모양새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 수열 AN을 딱 주면서 3n 플러스 1이라고 주면서 야, 극한값 리미트 n이 뭐라고 할 때 n분의 an 계산해봐. 그럼 an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3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an을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지 않고 이제는 무엇으로 주냐면 자, an 플러스 1이 자, an 더하기 3이야. 그리고 a1은 5라고 할게.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뭐 한다고 할 때 n분의 an 이걸 계산해봐 라고 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an을 처음부터 3n 플러스 2로 이렇게 편하게 주면 좋을 테지만 an을 처음부터 바로 주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너네들이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줄 테니까 이것을 통해서 an을 너네들이 구해내.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취해봐. 리미트 취하는 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AN의 식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관건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원에서 했던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어려웠던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점화식의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점화식을 가지고 AN을 끄집어내는 과정만 하게 되면 어쨌거나 그 다음에 리미트 계산은 이제는 부담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크게 6가지를 지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3처럼 이렇게 해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서 관계식이 상수만 더해진 경우입니다. 항상 AN 플러스 1은이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N 플러스 2은 AN에 3이 곱해지는 경우고요. 3이 곱해지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AN 플러스 1이 AN에 뭔가가 더해지거나 뭐 빼지거나 하는데 더해지는데 이런 것처럼 딱 고정된 수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식으로 이 식은요 다항식이 될 수도 있고요 분수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무리식이 될 수도 있고요 로그식이 될 수도 있고요 지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이라도 괜찮아요. 고정된 수가 아니라 어떤 식. 자, 그럼 네 번째 AN 플러스 1이요. 자, 여기 AN에다 고정된 수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어떠한 식이, 이런 것처럼 식이 더해지는 것처럼 식이 곱해지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요. 보통 분수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보통 분수식. 네 번째, 다음 5번째. AN 플러스 1이요. AN에다가 어떠한 숫자만 더해지거나 어떠한 수만 곱해지는 게 아니라 수도 곱해지고요. 거기에 어떠한 상수도 더해진답니다. 이러한 수열과 이러한 수열, 이 점화식과 이 점화식이 어떻게 보면 짬뽕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편의상 2라고 할까요? 2라고. 이렇게. 여기 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형태.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3배의 AN 플러스 1 더하기 2AN 이퀄 0의 형태처럼 3개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사이에서의 관계식, 3개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점화식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이에요.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은 많이 어려워지니까요. 이것만 좀 어려워요.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여기 형태 6가지 형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편의상 A1은 1로, A1은 1로, A1은 1, A1은 1, A1은 1, A1은 1, A2는 뭐 5라고 할까요? 5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가장 익숙한 점화식이면서 가장 편한 점화식이냐. 무슨 뜻이냐면 AN에다가 3을 더해서 AN 플러스 1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1에다가 3을 더해서 A2를 표현하고요. A2에다가 3을 더해서 A3를 표현하고요. A3에다가 3을 더해서 A4를 표현하고요. 결과적으로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이게 바로 공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AN이 금방 나옵니다. AN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차가 3이니까요. 일단 3N으로 쓸게요. 그리고 첫수는 뭐 물론 문제에서 뭐 1이라고 줄 수도 있고 2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3이라고 줄 수도 있고요. 다음 첫수가 1이니까요. 첫수 맞추려면 빼기 2가 돼야 되겠네요. 등차 수열입니다. 자, 이 등차 수열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개 사이의 관계식으로 AN 더하기 AN 플러스 2를 2로 나눈 값이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세 개 사이의 관계식. 또는 2를 곱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에서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요놈의 2배 값, 즉 AN 플러스 1의 2배 값이 양 끝에 합과 같다. 등차 중앙이라고 하죠. 등차 중앙으로서 어떤 등차 수열을 표현해주는 점화식이기도 해요. 이것도 등차 수열의 뜻입니다. 등차 수열. 자, 그 다음에 요놈 AN에다가 2를 곱해서 다음 수 AN 플러스를 표현하래요. 즉 A1에다가 2를 곱해서 A2를 표현하고요. A2에다가 2를 곱해서 A3를 표현하고요. A3에다가 2를 곱해서 A4를 표현하랍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수열입니까? 계속 똑같은 수를 곱해져 가서 나오는 수열, 등비수열이죠. 얘는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그리고 얘가 무엇이 될까요?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초항 1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 수열에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주로 살펴볼 게 바로 지수식입니다. 지수식은 우리가 다른 말로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등비수열이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등비수열. 바로 이렇게요. 또한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세 개 사이에서 가운데 것의 제곱이 양 끝에 곱과 같다라고 하는 이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등비수열을 표현해 줄 때도 있어요. 이것도 등비수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에다 A1에다가는요, 얼마를요? 7을 더해서 A2를 표현하고요. 자, A2에다가는 N이 2라고 한다면 A2에다가는 2, 9를 더해서 A3를 표현하고요. 9를 더해서 A3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A3에서는 N이 3일 때, N이 3일 때는 11이죠. A3에다가 11을 더해서 A4가 표현됩니다. 여기다가 11을 더해서 A4가 된답니다. 해서 수열이 확장되어서 가는데 더해지는 수가 아까 등차 수열처럼 고정된 수가 아니라 더해지는 수가 이렇게 변동되는 그러한 수열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개차 수열이라고 해요. 개차 수열. 그러면 고정된 수가 아니라 어떠한 변하는 식이 곱해지는 걸 보고 우리가 개비수열이라고 할 거예요. 개비수열. 등차, 등비, 개차, 개비. 자, 그러면 등차 수열과 개비 수열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 AN을 얻어낼 거냐? 기본 원리는요, 하나씩 대입해서 연립을 하는 겁니다. 즉,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여기가 2N 플러스 5죠. 이렇게. 자, 하나 대입해서 그걸 보고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대입하겠습니다. N이 1이라고 한다면요, A2는 A1 더하기 얼마라고요? 7이라고요. 그 다음에 A3면요, N에다 2 대입하면은 A2 더하기 N에다 2 대입하면 여기가 9라고요, 9. 이렇게. 그 다음에 N에다가 3 대입하면요, A4는요, A3 더하기 11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m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n 자리에다가 n-1까지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a n이죠. n 대신에 n-1을 대입합니다. 는 a n-1 더하기 n 대신에 n-을 집어넣으니까요. 2n-1 더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대입한다면 요 놈을 몽땅 다 더해내면 이게 좌변의 합이고요. 이게 지금 우변의 합이죠. 즉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 더하기 AN 좌변의 합. 우변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1까지 거기에다가 이 빨간색 부분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쭉쭉쭉쭉 2n-1 더하기 5까지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랬더니 특이하게도 A2, A3 좌우변이 다 사라지면서요. AN-1까지 A2부터 AN-1까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A2, A3, A4, AN-1까지 다 사라지고요. 좌변에 AN만 딱 남고요. 우변은 A1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이제 이 빨간색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색 계산. 그런데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가 규칙적으로 주어진 수의 합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요?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시그마 7, 9, 11 공차가 다 이 등차 수열이죠. 즉 시그마로 쓸 거니까 K라 쓸게요. 자, 2K 첫 수가 7이니까 2K 플러스 5죠. 이렇게 생긴 사실은 이 모양새입니다. 이 모양새들이에요. 다 2n 플러스 2 모양새예요. 즉 일반하게 2n 플러스 5라는 얘기예요. 그죠? 대신 우리가 이걸 합할 거니까요. 합할 거니까 시그마로 쓰기 위해서 K가 쓴 겁니다. K로 쓴 겁니다. 이 일반은 그냥 K로만 쓸 겁니다. 즉 시그마 2K 플러스 5꼴. 자, K가 밀부터요. 대신 개수가 중요합니다. 개수는 몇 개입니까? A1부터 n이 1일 때부터 n이 n이 1일 때부터죠. n-1일 때까지 대비니까요. 개수는 n-1개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그마만 계산할 수 있으면 A1은 아까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A1은 1이고요. 즉, 여기서 AN은 A1 1이죠. 더하기 요것, 즉 2K 플러스 5의 꼴로 생긴 놈들을 몽땅 다 합하면 대신 개수는 n-1개입니다. 이게 바로 AN의 결과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시그마 뒤에가 1차식, 2차식, 3차식 다항식일 수도 있고요. 분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그마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한다면 분수식의 시그마는 무엇으로요? 부분분수로 바꿔서 더셈플스를 다 해내야 되죠. 또는 여기가 만약에 시그마 2의 K처럼 지수식으로 나오게 되면 등비수열의 합이 될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 또는 만약 여기가 루트식으로 나오면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로 바꿔서 부분분수처럼 더셈플스를 바꿔서 해야 됩니다. 또는 여기가 만약에 로그식으로 나오게 되면 다 로그 써놓고요. 더셈플스 하던가 아니면 진수끼리 다 모두 다 약분을 하던가 그러한 시그마의 내용 결국은 이 개차수열 시그마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개차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차수열의 아이디어가 개비수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볼게요. A,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n인데요. 하나씩 축차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n이 1일 때 A2는 A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3는 n에다 2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 곱하기 A2가 되겠죠. 쭉 해서 n은 n 대신에 n-1까지 대입합니다. 여기는 n 대신에 n-1이니까요. n분의 n-1 곱하기 a n-1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 아까는 개차수에는 다 더하기 대입을 했었죠. 더하기 연립을 했었죠. 이때는 우리가 개비수에서는 곱하기 연립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좌변이 A2, A3 쭉 해서 AN-1, AN까지 곱이고요. 우변은 이 까만색도 먼저 쓸게요. A1 곱하기 A2 곱하기 쭉 해서 AN-1까지 곱이고요. 그 다음 이 빨간색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쭉 n분의 n-1까지 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특이하게도 A2부터 AN-1까지 A2부터 AN-1까지는 조합이 다 약분돼서 없어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분 AN만 남아 A1만 남아 그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AN은 A1에다가 이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 계산도 부담스럽다. 오히려 개차수열보다 좀 편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바로 약분 쭉쭉쭉 많이 되니까. 그죠? 이것을 예전에 이제 좀 어렵게 기호를 표현하자면
시그마 기호처럼 이게 시그마는 더하라는 기호고요. 이건 곱하라는 기호라서 이렇게 파이라고 쓸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어려운 기호는 그냥 생략할게요. 생략. 어쨌거나 A1에다가 이 계산, 바 계산하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n분의 1만 남죠. 이해됐습니까? 개비수열이 어떻게 보면 개차수열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AN은 초항 1에다가 이렇게 생긴 수들을 몇 개를요? 대신 n-1개입니다. 이거 직접 나열하시면 좋을 거예요. 쭉쭉쭉쭉 다 나열하고 n분의 1이 이렇게 이건 지금 곱하기 계산까지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날 거예요. AN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가 없으면요 등차수열이고요. 얘가 없었다고 한다면 등비수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화식에서 나오는 주로 많은 수열은 등비수열이에요. 결국은 얘는 등비수열로 표현이 될 겁니다. 대신에 좀 변형된 등비수열. 변형을 해야지만이 등비수열이 보일 겁니다. 변형을 해야지만이. 그래서 사실 뭐 이름 자체는 뭐 특성 1차 방정식을 이용한 등비수열 모양새. 얘는 특성 2차 방정식을 이용한 등비수열 모양새인데 아무튼 이건 등비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비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비 변형. 얘도 마찬가지예요. 등비 변형 첫 번째. 얘는 등비 변형. 변형된 등비 수열 두 번째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의 변형된 형태, 요거 A의 n 플러스 2는 2배의 AN 더하기 3에서 A n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적절하게 적절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등비 수열로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데 그 적절한 변형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이 적절한 변형이 어떤 변형이냐면 얘를 x라고 볼게요. 즉 x 이퀄 2x 더하기 3 이걸 보고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개념은 그냥 빼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x가 얼마죠? 2x x 값이 마이너스 3인가요? x가 마이너스 3이죠. 요 놈을 양변에 빼서 변형을 할 겁니다. 이 값을 양변에 빼게 되면 등비수열이 보일 거예요. 이 값을 빼게 되면입니다. 빼게 되면 한번 빼볼게요. 마이너스 3을 뺄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3을 더한다는 뜻이죠. 자, AN 플러스 1 더하기 3은 2AN 3을 더할 거니까요. 6 이렇게 되죠. 자, 등비수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아직은 안 보이나요? 2를 묶어볼게요. 2 묶어보면 AN 더하기 3이 되고요. 여기서 괄호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즉 AN 플러스 3에다가 2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항 모양새가 나온답니다. 이 수열에다가 2를 곱하면 그 수열의 다음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이게 A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놈, 이 초항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A1 더하기 3이 초항이겠죠. 이게 바로 공비죠.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다음 모양 나오니까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A1 얼마라고 했죠?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했죠.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4가 되겠네요. 4 이렇게 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마이너스 3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AN은 4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3 이렇게 해서 AN을 결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작업을 뭐 물론 많이 연습을 해두면 크게 부담스럽진 않겠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AN을 구하는 과정보다 그 이후에 어떤 답을 구하는 빠른 작업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결과만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결과만. 근데 이 결과를 무조건 이렇게 넣고 어떤 이 전체의 큰 모양새만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2가요. 결국은 이 2고요. 이 2가 요 2고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공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비 그죠? 얘가 바로 공비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공비는 2로 나오게 돼 있어요. AN은요. 공비가 2 모양새. 그래서 AN은요. 결과적으로 2의 n-1제곱 꼴로 나올 겁니다. 공비의 n-1제곱 꼴로.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계수가 붙고요. 어떠한 상수가 더 붙는 항상 이런 꼴이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걸로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한번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an 플러스 1이 5a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얘가 바로 어쨌거나 이 수열의 핵심적인 공비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돼서 an은 무조건 공비의 n-1제곱, 거기에다 어떠한 계수, 어떠한 상수가 붙은 이런 걸로 분명히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요? P하고 Q만 얼마인지 찾아내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중간관을 다 생각하고요. 생각하고 여기에서 바로 여기를 찾아내는 다이렉트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이 수열은요. 이 수열은 공비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러면 AN은 2의 n-1제곱 꼴이고요. 거기에 P가 Q가 이런 꼴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P하고 Q만 알아면 될 것 같아요. 자, P, Q 알아내려면 두 가지 정보가 있으면 되죠. 한 개 정보를 문제 줬습니다. A1은 2라고요. 한 개 정도 더 쓸게요. A2는 얼마일까요? 축차 대입하면 되잖아요. 얘는 A2는요. 2A1 더하기 3이니까 A1이 2라고 했어요. A2는 결국 5가 되겠죠. 우리는 이 두 개만 가지고 충분히 PQ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A1은 얼마라고요? A1은 1 집어넣으면 A1은 P, A1은 여기 2의 영제곱이니까요. Q, P가 Q가 된다. 이게 바로 1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A2는 얼마라고요? A2는요, P 곱하기 2죠. 얘는 2면, 즉 2P 더하기 Q가 되죠. 이게 바로 A2라고요. A2가 얼마라고요? 5라고요. 이렇게요. 그럼 이 두 개 우리 열림만 하면 PQ가 나올 겁니다. 자, 아래에서 위 뺄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P 값은요, 4 나오고요. P 값이 4니까요, Q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죠. Q 값은 마이너스 3.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수열은 P 값이 4고요. Q 값이 마이너스 3을 얻어지게 될 겁니다. 아까 구한 과정하고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인 모양새가 이것만 보세요. AN은 2의 n-1제곱을 P값, Q값 이런 꼴이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PQ값 구하기 위해서는 초항하고 두 번장 가지고 우리가 PQ값 구하시고요. 따라서 이 등비 변형 따라서 AN은요 어떤 꼴이라고요? 공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2의 n-1제곱 꼴이고요. 거기에 P가 붙고요. Q가 붙은 이러한 꼴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등비 변형이 이제 두 번째 모양새인데요.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3A n 플러스 1 더하기 2AN 이퀄 0꼴 A1은 1이고요. A2는 8에서 5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요, 우리가 세 개 사이의 전화식이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모양새로의 변형을 시도해야 될 거예요. 이 변형도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번 해야 됩니다.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여기 지금 좀 띄어져 있죠. 여기요. 모양새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계수까지 돼요. 여기 자 이런 식 모양으로 두 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야 등비술이 나와요. 뭐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얘를 마치 얘를요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걸 2차항으로 해요. 요놈을 1차항으로 해요. 요놈을 상수항으로 해요. 요렇게 보고서 x값을 두 개로 구할 겁니다. x값 얼마 나와요? x값 1 나오고 x값 2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x값 1 쓰면은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2가 될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요거 이게 지금 정리해보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2배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이니까요 얘네들 다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 모양새 나옵니다. 그 말은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x값 1하고 x값 2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기다가 x값 2를 쓰면은요 여기에 x값 1이 써지면서 이러한 변형도 가능해집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2an 플러스 1은 여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이죠. 얘네들 다 좌변을 넘기면 이 모양새 나올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x가 아까 방정식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에서 나오는 x값 1과 x값 2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 모양새를 볼게요.
이 모양새는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여기가 나오죠. 따라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얼마예요? 2로요. 그러면 당연히 초항은 a2 마이너스 a1이 초항이겠죠.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그 다음 모양새가 나온다면 즉 얘가 등비수열입니다. 즉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2 초항은 당연히 a2 마이너스 2a1이겠죠. 그다음에 공비 1이죠. 공비 1 n-1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저 이 두 개의 식을 뭐 하게 되면요. 빼게 되면 an 플러스 1 사라지면서 드디어 an의 정체가 밝혀질 겁니다. 정체가 어떻게 밝혀지냐면 요거요. 2의 n-1제곱 그다가 요거 더 빼기 그 다음에 요거 1의 n-1제곱에다가 요거 이러한 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걸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2의 n-1제곱 1의 n-1제곱 꼴에 적절한 두 놈의 어떠한 항의 결과물 어차피 이 마이너스 여기다 보내도 되니까요. 결국은 이 내용은 중간 과정을 다 생각하게 되면 중간 과정에서 어쨌거나 공비가 2고요. 공비가 1일 텐데 그 공비 2하고 1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여기를 다 생략을 하고요. 이 방정식, 이 2차 방정식만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나온 x값을 가지고 우리가 an을 결정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2의 n-1제곱으로요. 걸로요. 어떤 걸로요? 1의 n-1제곱 걸로요. 거기에다가 어떠한 아까 값이 어떤 괄호가 있었죠. 그죠? 그걸 p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떤 괄호가 있었죠. 그죠? 그걸 q라고 할게요. 요런 걸로 항상 문제는 결정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p하고 q만 찾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p하고 q 어떻게 찾는다고요? 두 개 정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첫 번째 a1은 n에다 1일 테니까요. p 더하기 q죠. 이게 얼마라고요? 1이어야 된다고요. a2는 얼마라고요? 2p 더하기 q네요. 이게 얼마라고요? 5여야 된다고요. 따라서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p 값은 4가 나오고요. p 값이 4가 나서 q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나요? 따라서 p 값이 4고요. q 값이 마이너스 3인 이러한 수열로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결국 등비 수열 두 개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비만 잘 기억하세요. 공비만. 따라서 이 방정식은요. an이 아까 여기서 나온 방정식이 x값 2하고 3이죠. 2하고 2죠. 2의 n-1제곱꼴 그 다음에 공비 약간 1이었죠. 1의 n-1제곱 거기에 p가 거기에 q가 붙어서 더해지는 이러한 꼴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점화식 형태의 문제들을 다 한번 풀고 쉽지 않을 겁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쭉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어디 부분이냐면 저 505번 같은 경우는 익히 많이 했었죠. 505번부터 볼게요. 이 500 그 전까지 문제는 다 이 점화식 안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505번에 보면 505번에 sn이 2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6이라고 했는데 sn은 그대로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죠. 2n제곱 마이너스 n으로요. 근데 우리가 an을 찾아야 되죠. 그래야지 an 플러스 6을 찾을 거 아니에요. sn 나오면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분명히 일반항을 찾을 an이 합입니다. s n-1은 두 개 여기 n-1의 제곱 n 대신 n-1을 집어넣은 거죠. 따라서 두 개를 빼게 되면 이게 바로 일반항 B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일반항 AN이라고 했죠. 따라서 AN이 이렇게 계산하면 4n-3으로 나오나요? 따라서 AN이 4n-3이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n 대신에다가 n 플러스 1만 집어넣으니까 4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4n-3이고요. 4n 플러스 1 되면서 실용적인 어떤 리미트 해결이 가능해질 겁니다. SN은 항상 이거죠. 자, 그 다음에 520번에요. 520번에 AN이요. 양수고요.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을 만족하는 이러한 수열에서 부등식 나왔죠.
자, 부등식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물어본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죠. 샌드위치 정리. 자, 샌드위치 정리를 빠르게 풀려면 이것이나 이 부등식에서 편한 것을 등식으로 보라고 했어요. 자, 여기를 등식으로 간주하면요, 등비수열 나오죠. 아니면 여기를 등식으로 간주해도 좋습니다. 0 나오죠. 그래서 A는 0입니다. 0. 0의 극값은 얼마죠? 이거 0 나와야 돼요. 너무 여기를 이용해서도 0 나옵니다. 그럼 이제 원칙적인 풀이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인 풀이는 자, 등비수열에다 우리가 개비수열 했던 것처럼 하나씩 대입할 겁니다. 그럼 A2 2분의 1 A1이고요. A3 2분의 1 A2고요. A4 2분의 1 A3이고요. AN 2분의 1 AN-1이죠. N 대신 N-1까지 대입한 겁니다. 다 곱할게요. 양수 조건이니까 부등식 안 바뀝니다. A2 A2 약분, A3 A3 약분, A4 다 약분, AN-1 약분. 그럼 좌변 AN, 우변은 A1 하나.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즉 2분의 1을 몇 번 곱해주죠? N-1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AN이에요. 그런데 AN은 또 0보다 크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AN의 범위가 좌변과 우변을 사용해서 범위가 표현됐네요. 그런데 연호의 극한은 얼마죠? 22분의 1이니까 여기서 리미트 숫자는 0 나오죠. 당연히 0의 극한은 당연히 0이죠. 그럼 결국 AN의 극한도 0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해서 이제 원칙적인 풀이를 해드린 거고, 만약에 이걸 단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등식이나 여기 등식만, 그러니까 부등식을 그냥 등으로 간주해서 풀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0번이요. 자, 540번 보면 an 플러스 1은 루트 2an 더하기 8이라고 했는데요. 이 점화식은 우리가 익히 풀 수 있는 모양새의 점화식이 아닙니다. 자, 루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점화식은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는 특이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풀기가 좀 힘든 모양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을 구하래요. an을 10을 못 구할 것 같은데 그래도 구하긴 구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an이 수렴한대요.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an이 수렴한다면 무슨 말이야? 리미트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떠한 값 알파로 수렴한다고 칩시다. 그 말은 곧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여야 되고요. n 플러스 2도 알파여야 되고요. an 플러스 3도 알파여야지만 우리는 알파로 수렴한다고 할 거예요.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저기 무한대 부분에서 고정된 값, 다 똑같은 값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아이디어를 쓸 겁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등식에다가 등호니까요. 양변에 같은 値만 치면 되죠. 자, 리미트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2an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극한값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값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우변은요. 루트 2알파 플러스 8이죠. 좌변도 그런데 이것도 알파라고요. 이것도 알파라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알파 값만 찾아내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극한값입니다. 양들 제곱할게요. 알파의 제곱 2알파 플러스 8.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8 이퀄 0. 알파 값은 4하고요. 알파 값은 마이너스 2인데요. 문제에서 알파 값 an은 양수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음수 값으로 수렴할 수는 없죠. 그죠? 따라서 알파 값은 4가 될 겁니다. 수렴한다는 특징에 의해서 풀어질 수 있는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어려운 유형입니다. 548번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극한값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8번. 자, y는 x입니다. y는 x. 자, y는 x는요, 왜 무엇 때문에 되는 거냐면요. 여기가 만약에 1이면요. 여기도 1이고요. 여기가 2라고 한다면 여기도 2고요. 여기가 k라고 한다면 여기도 k죠.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내용을 준 것 뿐입니다. y는 x는요.
함수, 실질적인 이제 주인공에 대한 함수는 뭐 1참수가 주어질 수도 2참수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함수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줬냐면요. 이렇게 줬죠. fx 이퀄 2분의 1x 플러스 5 이렇게 됐네요. 이게 fx 이퀄 2분의 1x 플러스 5죠. 그냥 y라고 표현해줄게요. y라고요. 이게 f 함수입니다. 자, 미리 필요하니까 이 결정부터 구할게요. 자, 이 결정은 얼마냐면요. 연립법 되니까요. x 이퀄 2분의 1x 플러스 5에서 x값 10 나오죠. 네, 10 나옵니다. 10이요. 자, 그런데 무엇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f n1 요걸 계산을 합니다. 이 f의 n제곱은요. 이 n제곱이 합성함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2 1은요. f를 2번 합성한 1 이 값이고요. f3 1은요. f 3번 합성해서 이 값을 계산한 값이랍니다. 그럼 fn 1은요. f를 n번 합성해서 f 그 합성을 무한번 할 거라. 그런 다음에 1을 낼 거라. 이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씩 차곡차곡 한번 해볼게요. f의 한 번 1은요. f의 한 번 1은 2를 이 합성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이 x값 2를요. 2를 집어넣으면 1의 함수값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1인데요. 2분의 11이 될 겁니다. 얘는요. 2분의 11이 될 거예요. 그러면 f 두 번 합성한 1은 무슨 뜻이냐면요. f 합성 f 1 이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게 2분의 11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이건 f 2분의 11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2분의 1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돼요. 2분의 11. 자, 2분의 11이 한 이쯤에 있을 텐데 2분의 11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될 텐데 2분의 11이 아까 우리가 1에서 구해준 2분의 11 요거죠. 이 2분의 11이 아까 y는 x 정사각형을 거쳐서 여기가 지금 2분의 11입니다. 여기에서의 값, 여기에서의 함수값, 즉 파란색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 합성한 값입니다. 이게 두 번 합성한 값. 두 번 합성한 값이 나오겠죠. 이것을 비율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1이면요. 여기가 무엇이라고요? 여기는 F1이라고요. 그러면요. 여기에 정사각형 맞춰서 여기가 무엇이라고요? 여기가 F1이라고요. 그럼 F1을요. 다시 한번 결과를 대입한 값. 여기가 F1의 함수값. F1을 계산한 값이라고요. F1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F 3번 합성한 1은 다시 요놈이 이 F1이 이 y는 x, 이 초록색이죠. y는 x를 거쳐서 여기가 지금 f 두 번 합성한 1이고요. 그것의 다시 함수값이 요놈의 다시 함수값, 요놈이 바로 f 3번 합성한 1일 겁니다. f 3번 합성한 1일 거예요. 이것을요 무한반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1의 함수가 여기고요. 다시 여기고요. 다시 요놈이 올라가서 함수로 가서 여기 계산하고요. 이게 y는 x를 거쳐서 다시 여기 오고요. 요놈의 함수값 다시 계산해서 여기가 3번 합성 값이고요. 다시 요놈이 y는 x를 거쳐서 여기 오죠. 요놈의 다시 함수값이 4번 하는 값입니다. 이걸 무한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처음 값 1, f1, 이게 f1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f1이라고 보면 돼요. 2번 합성한 값. 이게 3번 합성한 값입니다. 그럼 4번 합성한 값, 5번 합성한 값. 결국 점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10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 결정력. 이 10으로 가고 있어요. 무한번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1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 있던 1이 점점 이쪽으로 가면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한번 만약에 그 몇 번 합성을 했더니 혹시라도 10을 벗어난다고 써봅시다. 여기에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했고요. 여기에 만약 10번 합성한 값이라고 합시다. 10번 합성한 값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11번 합성한 값은 요놈일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놈이 11번 합성한 값이 다시 표현되기를 여기로 표현되네요. 여기로. 이게 10번 합성한 값이라고 한다면 11번 합성한 값은 다시 이제 좌측으로 가게 돼요. 결국은 얘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다가요. 만약에 이 교점 이 10을요. 혹시라도 벗어난다고 치더라도요. 다시 이 10을 향해서 다시 후진을 하는 꼴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수열의 극한은 결국은 1이 출발된다고 여기에서 1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이 10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벗어나도 다시 10을 향해서 되돌아오게 되고요.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2호도 같은 상황 발생해요.
3이어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처음 값이 물론 처음 값이 10을 넘어서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그래프의 개 모양에 따라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 교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거는 번갈아 가면서 이 함수와 ymax를 번갈아 가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 교점으로서 수렴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주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큰 연습장에다가 그래프를 크게 그려놓고 하나씩 따져가면서 교점으로 직접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10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을 좀 전달해드렸는데 지금 시간도 좀 오래됐고 시간 좀 양이 좀 많으세요. 아무튼 점화식으로 주어진 극한, 그래프 형태로 주어진 극한 어려우니까 좀 차분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